70세라는 숫자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쯤으로 여겨지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를 은퇴와 여유, 손주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고요한 시기로 상상한다. 그러나 영숙의 삶은 그러한 평온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늘 새벽으로 시작되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의 첫 손님은 언제나 그녀였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버스 안. 그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잠결에 뒤척이던 아이들의 숨결, 학교에 가야 한다며 졸린 눈을 비비던 작은 손길. 그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려내면 피곤한 몸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시장은 늘 소리의 바다였다. 얼음 위에 놓인 생선을 두드리는 소리, 무거운 상자를 내리며 터져나오는 상인들의 고함, 값을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얽히고 설켰다. 차가운 비린내와 파 냄새, 기름 냄새가 얇은 공기 사이를 파고들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져 하얀 상처가 벌어졌고, 여름이면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허리춤을 적셨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팔아야 아이들이 먹고 살았고 버텨야 내일이 왔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비가 오면 마당에 장독대에 비닐을 덧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지붕을 고쳐 달았다. 그러나 병은 그를 일찍 데려갔다. 여름의 끝자락, 경상 위에서 남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놓아버린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고 가슴속이 푹 꺼져 내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 두 아이가 있었고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냈다. 작은 도시락통에 김치 한 조각, 계란 프라이 하나를 넣으면서 그녀는 늘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 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나은 내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세월은 흘러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그러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래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무게가 눈물로 쏟아졌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이제는 새벽마다 시장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평생 모은 돈은 크지 않았지만 그 돈에는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푼 두 푼 모으며 견뎌낸 시간, 한겨울 새벽에 얼어붙은 손을 호흡을며 번 돈, 여름 땡볕 아랫땀에 절은 옷을 말리며 모아온 돈.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의 청춘과 고통,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녀는 상상했다. 햇살이 잘 드는 마당에서 손주들이 뛰노는 모습을. 손주가 웃으며 달려와 품에 안길 때 느껴질 따뜻한 체온을.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흘러나오고 작은 평상 위에서 차를 식히며 웃음을 나누는 저녁을. 그것이 그녀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가장 여유를 느끼던 순간 인생은 다시 그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노년이 순탄한 휴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노년의 문턱에서 맞이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영숙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다. 오랜 이웃이자 친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가가와 말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당신이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지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안정적인 투자라며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좋고 위험도 없다고 속삭였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평생 지켜온 돈을 한순간에 내어줄 만큼. 그 말은 달콤했고 안심을 주는 듯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끝이 잠시 떨렸다.
왠지 모를 불안이 스쳤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로 탓으로 돌렸다. 이제 좀 편히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그 떨림을 덮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은행 통장은 비어 있었다. 잔고는 0원, 숫자는 차갑고 무정했다.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은행 직원의 미안한 눈빛은 더 잔혹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다. 평생의 터전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 앞에 붉은 딱지가 붙었다. 그 붉은 글자는 마치 삶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문처럼 보였다. 현관문을 열던 순간마다 느껴졌던 친숙한 냄새, 여름이면 마당을 덮던 포도 넝쿨, 겨울마다 덧대던 두꺼운 커튼,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짐을 꾸릴 때 손끝이 떨렸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한평생의 기억을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담아야 했다. 가방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그녀가 발 딛고 설 곳은 고시원뿐이었다. 길고 좁은 복도를 지나들어선 방은 창문조차 없었다. 곰팡이가 번진 벽지, 꺼져가는 전등, 눅눅한 공기. 그곳에서 그녀는 생애의 마지막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밤이면 벽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의 흐느낌, 욕설, 기침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음을 더 옥죄는 건 고요 속의 침묵이었다.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바라보다 눈물이 흘러내려 사진을 적셨다. 그러나 자식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괜찮다라는 말만 되뇌었다. 엄마라는 이름은 때때로 무거운 족쇄였다. 아이들의 삶을 짐지우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시간은 잔혹했다. 빗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댔다. 번호를 바꾸어도 막아도 소용없었다. 무심한 기계음과 차가운 목소리는 그녀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굶주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을 굶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손끝의 감각은 둔해졌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고 초라했다. 언젠가 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씩씩하던 그 얼굴은 사라지고 눈 밑은 퀭해지고 머리칼은 힘없이 흩날렸다. 밤마다 자신을 향한 원망이 몰려왔다. 왜 그날 서명을 했을까? 왜 경계하지 않았을까? 자책은 가슴을 짓눌렀고 답 없는 질문만 되풀이되었다. 그녀는 알았다. 삶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단 몇 장의 종이, 단 몇 줄의 글자,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앞으로 더 깊은 절망의 밤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절망 끝에서 아주 작은 빛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겨울은 잔인했다. 찬바람은 고시원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몸을 움츠리게 했고 밤이면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낡은 담요 하나로는 도무지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몸을 둥글게 말아도 발끝은 시렸고 손가락은 곱아들어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다. 빈속은 더 큰 고통이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한 탓에 위장은 쉴 새 없이 신호를 보냈다. 가끔 고시원 복도 끝에서 나는 라면 냄새조차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속을 베어냈다. 컵라면 하나를 살 돈조차 아까워 참았다.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버티자.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내일은 늘 오늘보다 더 버겁게 다가왔다. 전화벨은 쉼없이 울렸다. 차갑고 무심한 독촉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빚을 갚으라는 말, 시간이 없다는 말.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막혀왔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순간에도 그녀의 귀에는 환청처럼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밤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벽 너머의 흐느낌과 욕설이 잠을 앗아갔다. 잠들지 못한 눈동자는 천장의 얼룩만을 오래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이대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했다. 돈도, 집도, 자존심도, 심지어는 희망마저도.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무심코 밖으로 나왔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매서운 한겨울이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어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그 숨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발걸음은 그녀를 다리 위로 이끌었다.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뺨을 때렸고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어둠 속의 강물은 깊고 차가웠다. 난간을 붙잡은 손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눈을 감자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시장의 새벽, 무거운 손수레를 끌던 젊은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미소, 아이들의 도시락통에 담았던 작은 반찬들, 마당에 넝쿨 찌던 포도잎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붉은 딱지가 붙은 집대문. 모든 장면이 뒤섞여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휘감았다. 강물은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깊이는 모든 고통을 삼켜줄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작은 손길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놀라움에 눈을 뜬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어린 소녀가 있었다. 크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소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따뜻함이 난간의 차가움을 밀어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자신을 붙잡아주는 손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강을 등졌다. 차갑고 무거운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미약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아직 꺼지지 않은 삶의 불씨였다. 다리 위에서 돌아온 밤 이후 영숙은 오랫동안 떨리는 손을 감싸쥐고 앉아 있었다. 작은 손길이 남겨놓은 온기가 여전히 손목에 남아 있었다. 그 온기는 차가운 방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다음 날 영숙은 낡은 코트를 여미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랜만에 걷는 발걸음에는 미세한 힘이 실렸다. 경로당 문을 열자 따끈한 국 냄새와 난로의 온기가 그녀를 맞았다. 몇몇 어르신들이 그녀를 반겼고 빈자리 하나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다져진 손놀림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다. 소금 한 꼬집, 간장 한 숟가락,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국은 금세 식탁 위에 올랐다. 함께 앉은 이들이 국을 비우며 건넨 한마디, 정말 맛있네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등 뒤를 따뜻하게 밀어주었다. 며칠 뒤 봉사하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다. 식당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쌓여 하루의 의미가 되었다. 사람들 속에서 웃음이 오갔고 이름을 불러주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은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더 큰 불로 번져갔다. 이웃들은 그녀의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반찬 정말 맛있네요. 가게를 열어보시면 어때요? 누군가 던진 가벼운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 실패하면 더 아플 거라는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아직 내 손끝은 살아있고 아직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 남은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 담아두고 경로당 구석에 놓았다. 연필로 대충 쓴 가격표가 붙은 용기들은 금세 사라졌다. 반찬을 사가던 이들이 맛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오래된 빚을 갚는 듯한 위로가 되었다. 이웃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다. 낡은 점포는 고쳐야 할 곳이 많았다. 곰팡이 핀 벽지를 걷어내고 오래된 전등을 교체했다. 닳아버린 바닥을 닦아내고 선반을 정리하며 손때 묻은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손글씨로 쓴 소박한 간판을 달았을 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첫날은 고요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발걸음은 드물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될 무렵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긴 모락모락 나는 냄비에 시선이 멈췄다. 아이들이 반찬을 맛보고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은 그녀에게 오래 잊었던 희망을 다시 선물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은 옆 동네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직장에서 퇴근하며 들렀다며 도시락을 주문하는 이가 생겼다. 주방의 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도마 위에서 칼이 내는 경쾌한 소리,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다시 삶의 리듬이 되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재료값이 올라 원가 계산이 꼬이는 날, 반찬이 팔리지 않아 버려야 하는 날, 손목이 붓고 아파 칼을 내려놓아야 하는 저녁. 그러나 그녀는 그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폭우 속에서도 천막을 붙잡으며 버티던 젊은 날, 허기진 몸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던 날들. 그 기억은 오늘의 실패를 견디게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장부를 펼쳤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꼼꼼히 적고 그 옆에 작은 문장을 덧붙였다. 버텼다. 오늘도 배웠다. 조금 더 웃었다. 여러 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다음 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작은 가게는 이웃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아침마다 신문을 들고 와 국 한 그릇을 먹는 노인, 아이 손을 잡고 들러 김밥을 포장해가는 젊은 엄마, 퇴근길에 들러 찌개를 사가는 직장인. 그들의 이야기가 가게 안에서 오갔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반찬통 위로 흘러다녔다. 그 공간, 영숙은 알았다.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돈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되찾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쓰러진 노인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선 사람, 그리고 다시 꿈꾸는 사람이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영숙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가게 문을 열면 들려오는 발걸음, 오늘도 왔어요라며 건네는 반가운 인사,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손님들은 단순히 반찬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외로운 저녁 시간을 달래기 위해, 어떤 이는 잊고 지낸 고향의 맛을 찾기 위해, 또 어떤 이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 하나에 힘을 얻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가게는 어느새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고 그 속에서 영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때 외면했던 가족과도 다시 마주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던 날, 그녀는 많이 울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끌어안았다.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버텼느냐는 원망과 함께 이제라도 함께하자는 다짐이 섞여 있었다. 눈물 속에서 오래된 오해가 풀렸고 다시 가족으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웃음, 따뜻한 관계, 존중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보물이었다. 가끔 늦은 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린다. 창문 없는 고시원 방, 독촉 전화에 떨리던 손, 그리고 다리 위에서 강물을 바라보던 그 절망의 순간. 만약 그때 작은 손길이 그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웃음과 따뜻한 삶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삶은 종종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린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단 한 사람, 단 한 순간이 있다면 그 손길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된다. 영숙에게는 그 작은 손길이 삶을 되돌린 기적이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새벽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나이는 벽이 아니야. 또 다른 문이야. 새벽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어제의 눈물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오늘의 햇살과 내일의 희망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다.